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재평가 붐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팬들이 앞다퉈 손흥민 선수를 케인보다 더 위급의 토트넘 레전드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지에서 그런 거예요. 네. 우선 최고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들이 많은데, 이번 토트넘 스쿼드는 전설이 될 거다. 베일, 케인, 모드리치도 해내지 못한 걸 이번 스쿼드가 이뤄냈다. 이 팀에서 10년을 보낸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현대사에서 케인을 능가하는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다. 케인은 트로피를 따겠다면서 팀을 떠났지만 손흥민은 팀에 남아 비판론자들이 틀렸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이다. 야, 진짜 멋진 멘트 아닙니까? 확실히 주장이라는 것이 우승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현지에서는 많이 언급을 늘 어떤 팀이 우승을 하든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좀 우승컵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감론을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요 애슬레틱 기사를 통해서 좀 정리가 싹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은 이제 팬들인데요. 역시 하나하나 주옥 같습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보다 더 위대한 토트넘 레전드야. 이런 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은 베일이든 케인이든 또 누굴 갖다 대도 듣기 싫어. 손흥민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레전드야. 그리고 이제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춘 트로피까지 따냈어. 폼이든 뭐든 오늘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려. 손흥민이야말로 클럽의 아이콘이야. 이런 얘기죠. 손흥민이 해리 케인보다 훌륭한 토트넘 레전드라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케인한테 미안하지만 케인은 가서 우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힘든 팀에 남아서 완장차고 리더로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것, 정말 이런 헌사와 칭송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손흥민 선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Son, are you a legend now? He already was. Yeah, let's say I'm a legend. Why not? You said once. Only today. You said once you wouldn't call yourself a legend until you'd won a trophy with the club. Look, 17 years, nobody haven't done it. So with such amazing players, today's the day. Probably I will say today I'm a legend of this club. So let's enjoy. Let's celebrate. How does it feel winning Spurs' first trophy for 17 years? Wow, feeling amazing. That's what I always dream for, and today is the day that happened. Dream come really, really true. So, what can I say? I'm so happy. Happy is the man in the world. Very proud to be Korean, win the trophy,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fans that it was 4 a.m. and they're supporting me like crazy, like a family. And here's the trophy, and here's the biggest smile.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2025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렸던 결승전이었는데요. 사실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 제외가 되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김정영 기자하고 광민선 아나운서하고 같이 이제 입중계를 했는데, 2008년 모스크바 그 챔스 결승전 때 포가스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아예 명단 제외해서 굉장히 쇼킹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 사실 골 넣을 선수가 토트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은 무조건 선발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메디슨도 없고 섭섭이도 없고 해가지고. 하지만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8강 2차전부터 견지해왔던 좀 잠그는, 리그에서 그동안 본인이 보여줬던 굉장히 빡시게 앞으로 라인 올리고 골 많이 넣는 이런 축구가 아니라 지키는 축구, 이걸 택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후반전 투입하는 걸로 좀 플랜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솔랑키, 왼쪽에 히샬리송, 중앙에 사르가, 의외로 오드베르 테스트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사르를 투입을 하면서 오른쪽엔 존슨이 나왔고요. 누가 봐도 골을 많이 넣기보다는 골을 덜 먹겠다, 이런 축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경기가 잘 풀렸어요. 맨유가 워낙 좀 부진했고요. 저는 맨유의 선발 라인업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마운트를 선발로 쓰고 가르나초를 교체로 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많이 낮춰가지고 내렸었는데, 그 부분이 패착이 아니었나. 아무튼 토트넘이 전반전 좀 이른 시간에, 전반전 40분 넘어서 경기 이른 시간, 전반 막판 되기 전에 다소 행운이 섞였던 존슨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이 골이 그 사르가 올려준 게 이제
존슨이 슈팅을 하는 것 같았지만 루크쇼 맞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처음엔 루크쇼 자책골로 기록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존슨의 골로 정정이 뭐 됐습니다. 아무튼 요 골을 잘 지켰고요. 이날 그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1.01이었어요. 맨유는 0.85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좀 뭐 앞선 요 기대 득점대로 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0 승리를 지켰습니다. 요건 얘기해야겠네요. 이날 반더벤이 진짜 엄청난 세이브를 후반전에 보여줬잖아요. 요거 들어갔다면은 분위기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죠. 요거 골 들어갔으면은 정말 뭐 연장전 혹은 뭐 후반전 안에 또 맨유가 분위기를 많이 올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전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더벤이 진짜 그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표현이 축구계에서는 왕년에 굉장히 스피디했던 오베르마스 별명이었는데 오늘부로 반더벤의 것이 되지 않을까. 정말 이날 비카리오 선수가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비카리오 이상의 세이브 능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무실점 승리를 지켜냈던 반더벤입니다. 공식 MOM은 로메로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안정을 택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빛을 발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승리를 하면서 역대 본인이 감독으로 결승전 18번에서 16승 1무 1패라는 엄청난 승률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경기 끝났고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커리어 첫 우승,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줬던 그 순간이 지나갔는데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현지에서 있었고 또 현장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2년차 때 대개는 우승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닙니다. 정정할게요. 저는 2년차에 항상 우승합니다. usually라는 단어를 always로 바꾸는 센스 있는. 지금 뭐 우승 직후에 토트넘 선수들 감독들 모두 업돼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좀 인터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뿌듯함을 가질만 합니다. 리그 성적은 역대 최악이지만 적어도 맨유에게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올 시즌에만 맨유 상대로 4전 전승이고요. 게다가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사실 리그 우승은 너무 옛날 일이고 카라바오컵, 그러니까 칼링컵, 리그컵 우승을 했던 것도 벌써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이 우승이라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먼 팀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팀에게 우승을 안겼고 그것도 유럽 대회 우승이기 때문에 뭐 참 마냥 박수를 보내기에는 좀 아쉬운 시즌이지만 어쨌든 이 성과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에서는 역시 이번 우승 토트넘이 우승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극찬 평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좀 골라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10년을 충성한 끝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어. This is the moment.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손흥민의 순간이야. 이렇게 스포츠웹에서 올렸는데 여기에 좀 제가 볼 때 좀 약간 감동적인 그런 그 리플이 달려가지고 현지 팬들이 어떤 분들은 혐지 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손흥민 선수를 막 까는 사람들도 좀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대체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애정이 더 토트넘 팬들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댓글이 그 상징적인 게 아닌가. 소니 누가 뭐래도 당신은 레전드였어요. 이미 레전드라는 거죠. 우승 안 해도. 이 클럽에 해준 게 얼마입니까? 이번 우승 트로피는 활용 점정이에요. 단순히 그냥 성과가 아니라 말이죠. 그것도 레버쿠젠에서 이적해 출전 시간도 제대로 얻지 못하던 어린 선수가 클럽의 캡틴과 리더로 성장을 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안겨주고 무관을 끌어내기까지 한 정말 엄청난 이야기다. 이런 참 긴 역사고 스토리가 있죠. 여기에도 언급이 된 것처럼 2015년에 포체티노 감독 시기에 이제 레버쿠젠에서 와가지고 주전 자리는커녕 활약이 좀 없어서 분데스리가 돌아갈 고민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또 많은 동료들이 팀을 떠난 그 팀에 남아서 주장 안장을 차고 이렇게 그 대륙대회 우승컵까지 들어올렸다는 거는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죠. 자,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적 시장의 큰손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토트넘이 우승한 직후에 또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번째 우승 트로피 손흥민에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 친구가 잘 모르네요. 이게 토트넘에서의 첫 우승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첫 우승입니다. 2018년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연령별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메이저 트로피에 들어가진 않죠. 커리어 첫 우승. 예. 현재의 토트넘 팬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발견했던 인상적인 얘기들만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손흥민은 눈물 흘리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손흥민이 우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야. 손흥민은 토트넘 팬이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자기 전성기를 우리 팀에 바친 사람이야. 손흥민이 있어서 너무 기뻐. 경기장 밖에 동상 세워줘야 돼. 이거 저는 공감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토트넘은 거쳐가는 팀의 느낌이 강한 그런 구단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본인들이 키워낸 정말 원 오브 아워 아운이라고 했던 해리케인까지도 팀을 떠났고 결국 올 시즌에 무관 탈출을 했지만 토트넘이 아니었죠. 바이에른 가서 탈출했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 끝까지 남아서 여기에서 좀 팬들이 보기에는 굴욕적일 수 있는 그런 계약 옵션 연장까지 당하면서 이 팀에서 주장 원장을 차고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거는 진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토트넘 티어스라는 여기 이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인데, 다들 옮겼지. 감독도 바뀌었고 동료들도 떠났고 스쿼드가 뒤바뀌었어. 하지만 손흥민은 남았어. 손흥민은 힘든 시기에도 팀을 지켰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앞장섰고 팀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기를 멈추지 않았어.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토트넘을 향한 손흥민의 헌신은 분명했어. 이제 손흥민은 17년 만에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끈 첫 번째 캡틴이 되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성과를 내기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고마워 캡틴. 굉장히 좀 찡하네요. 참. 그리고 또 잊지 못할 사람이 있죠. 2019년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놨던 4강전 아약스와 2차전 때 해트트릭 활약을 했던 루카스 모우라. 이 친구가 브라질에 있는데 토트넘 때 옷을 꺼내 입고 경기를 라이브로 봤더라고요. 그냥 귀엽지 않습니까?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노래 부르는데. Nossa, glória a Deus, glória a Deus. Glória, glória, Tottenham Hotspur. Glória, glória, Tottenham Hotspur. Glória, glória, Tottenham Hotspur. And the Spurs go marching on.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경기 끝나고 나서 특별히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그 멘션을 하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소니,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이런 우승을 해내서 정말 기뻐. 축하해. 이렇게. 이 밖에 뭐 해리케인도 뭐 올렸고, 포체티노 감독도 올렸고, 많은 토트넘을 거쳐갔던 전 선수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날 그 토트넘 홈 스타디움에서 그 미처 빌바오에 못 가는 팬들 모여가지고 단체 관람 이렇게 모니터를 했거든요. 경기 끝난 직후의 현장 분위기인데, 진짜, 네. 엄청나죠. 이게 젊은 팬들은 당연히 토트넘이 우승을 경험을 못 해봤을 거고, 나이가 있는 팬들도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거나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뭐 칼링컵 우승보다 훨씬 더 격이 높은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뭐 리그나 챔피언스리그 빼고는 그 다음이 아닐까. 네, 그 정도의 대회고, 무엇보다 이 우승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정말 너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고요. 손흥민 선수도 이날 경기 끝나고 자기가 레전드라고 약간 좀 워낙 겸손한 선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오늘만은 내가 레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화제가 되는데, 그럴 만큼 정말 뽕이 차오를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한 클럽의 주장으로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날 그 경기 끝나고 곧바로 이렇게 태극기를 받아서 이렇게 두르고 계속 다녔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한국 팬들을 자신이 늘 생각하고 있고 한국 팬들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표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해외 축구에서 그 태극기 들고 응원하는 거나 한국 선수들에게 태극기를 이렇게 좀 그 뭐랄까
보여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럴 게 아닙니다. 뭐 외국에서 그런 모습이 흔치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 흔치 않을 수도 있지만 없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수가 자신의 어떤 국가 정체성 또 홈 팬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들에게 한국 팬들에게 또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또 성과를 내고 계속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17년 만에 챔피언, 네, 우승 트로피를 들게 만들었다는 정말 멋진 감동적인 그런 소식을 좀 전해 드렸는데요. 진짜 이 토트넘이 워낙 우승이 좀 없었던 그런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17년 만에 우승이라고 다들 뭐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칼린컵을 제외한 정말 그 남들도 좀 인정하는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우승 트로피로 따지자면 토트넘이 이제 FA컵 우승이 1991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UEFA컵은 1984년이었고, 뭐 리그 우승은 1961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그컵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리그컵을 빼면 21세기의 첫 우승이고요. FA컵 우승이 1991년이니까 사실상 메이저 트로피라고 할 수 있는 우승은 34년 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뭘로 봐도 토트넘은 정말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우승에 더 이입이 돼서 더 좀 즐거워하는 게 있지만 토트넘 팬들에게는 정말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우승이라고 봐야 되는 분들이 많은 그런 경험이니까요.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인 우승 선봉에 손흥민 선수 오늘 후반에 교체 출전해서 수비하는데 많은 좀 에너지를 쓰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토트넘이 오는데 선수단 내에서 정말 큰 공을 세우고 많은 그 리더 역할을 잘했던 손흥민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현지 팬들도 손흥민 선수에게 아낌없는 존경과 또 애정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